2026년 1월 6일 저는 초등학생인 딸과 함께 네팔로 떠납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히말라야를 걷기 위해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2년 전 저는 네팔을 걸었습니다. 마르디 히말과 물대 뷰포인트, 그 능선을 따라 걸으며 끝없이 펼쳐진 히말라야를 바라보던 그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풍경을 내 아이와 함께 걷고 싶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우리는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종주를 시작으로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사는 아이에게 가혹하지 않게 하지만 충분히 정직하게 다가오도록 말입니다. 딸아이에게 작년 필리핀 보홀 여행은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이 끝난 뒤 물어봤습니다.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에메랄드빛 바다도 맛있는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아빠랑 오토바이 타고 보홀을 돌아다닌 게 제일 기억에 남아. 아이는 풍경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여행에서는 어떨까요? 히말라야의 설산일까요? 차가운 새벽 공기일까요? 아니면 아빠와 함께 걸었던 그 시간일까요? 과연 이번 여행에서 아이에게 가장 오래 남을 기억은 무엇이 될까요? 아무튼 이 시간부터 우리 부녀의 20일 네팔 여행이 시작됩니다. 네팔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가이드와 함께 숙소를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카트만두의 오래된 시장 아산 바자르에 있는 안나푸르나 사원입니다. 저긴가 보네. 저기가 안나푸르나 템플? 푸닐 그리고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 코스.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아름답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기 전 안나푸르나 사원에 들러 여신에게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무사히 산행을 마칠 수 있게, 그리고 아이가 끝까지 웃으며 걸을 수 있게 조용히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딸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몇 년 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아빠 네팔에 가면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네팔에서 살아있는 여신이라 불리는 존재 쿠마리 여신이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더르바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카트만두의 심장이라 불리는 더르바르 광장으로 향합니다. 여기가 시버신 사원이야. 시바신이 화가 났을 때. काल भैरव नेपालमा लोग काल भैरव 한국말로 몰라요. 카라신. काल भैरव 잠시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오래된 사원과 궁전 사이에서 아이는 조금 긴장한 얼굴로 쿠마리 사원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쿠마리 여신을 만나기에는 우리가 너무 일찍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접견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다른 곳을 먼저 다녀오죠.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 카트만두 한가운데 자리한 라니 포카리로 향합니다. 왕비의 연못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에서 천천히 한 바퀴를 돌아봅니다. 바쁜 도시 한가운데서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시간, 연못을 바라보다 말없이 걷고 아이는 저를 따라 걷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우리는 안나푸르나 트레킹 퍼밋을 받으러 갑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 히말라야로 들어가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준비입니다. 아이에게는 아직 잘 실감나지 않겠지만 이 종이 한 장이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더르바르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릴 시간입니다. 드디어 쿠마리 여신을 만납니다. 히말라야를 걷기 전 아이에게 먼저 찾아온 네팔의 신비. 과연 이 만남은 아이의 기억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소감이 어때? 떨려. 떨려? 쿠마리 보고 싶다 그래서 왔으니까?
쿠마리 여신을 접견한 뒤 우리는 그대로 카트만두 더르바르 궁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사실 저에게도 처음과 다름없습니다. 2년 전 저는 이곳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산으로 가는 길만을 생각하고 있었고 왕궁은 그저 지나가는 풍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아이와 함께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궁전 안을 들여다봅니다. 생각보다 훨씬 넓은 공간, 겹겹이 이어진 마당과 건물들, 그리고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뻔한 소소한 디테일들, 나무 기둥의 조각, 창문 하나에 새겨진 문양, 오랜 시간의 흔적들. 혼자였다면 아마도 그냥 지나쳤을 이곳을 아이는 자꾸 멈춰 서서 바라봅니다. 아빠,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생겼어? 아이의 질문 덕분에 저도 처음처럼 이곳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산에 오르기 전 우리는 먼저 시간 속을 걷고 있습니다. 왕궁을 나와 숙소로 돌아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듯 잠시 창가에 섰을 때 도시 너머로 시선이 멈춥니다. 카트만두의 건물들 뒤편, 그 너머에 하얀 설산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갸네시 NW, 해발 7118m의 봉구리입니다. 카트만두에서는 설산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공기와 날씨, 그리고 운이 맞아야 이렇게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행 첫날, 그것도 숙소 창가에서 이 산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한 걸음도 히말라야를 걷지 않았지만 이 풍경은 이번 여행이 조용히 잘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히말라야를 향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네팔에서의 세 번째 아침입니다. 새벽 6시 포카라로 넘어가기 위해 국내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비행기 연착이 심합니다. 2년 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첫 비행기를 12시가 다 되어서야 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일찍 포카라에 도착하고 싶었지만 역시 네팔은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 곳입니다. 시간은 흘러 오전 11시가 다 되어서야 포카라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오른쪽 창가 너머로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고 그 아래로는 포카라 주변의 도시가 펼쳐집니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비행시간은 약 25분. 하지만 이 짧은 비행을 위해 기다린 시간이 너무 길어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창밖에 펼쳐진 산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 지루함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네팔 와서 한식만 먹네?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응? 긴 기다림 끝에 도착한 도시라서인지 몸도 마음도 조금은 지쳐 있습니다. 한식을 먹고 오늘은 푹 쉽니다. 네팔에서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포카라를 둘러보려 합니다. 맛있지? 원래 계획은 내일 시작될 트레킹을 위해 오늘은 준비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트레킹을 마치고 난 뒤에는 포카라를 여유 있게 둘러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조금 바꿨습니다. 오늘은 가이드와 함께 포카라를 천천히 둘러보고 그 이후에 트레킹 준비를 하기로 합니다. 걷기 전에 하루, 산으로 들어가기 전 도시에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여행도 산행도 결국은 속도를 조절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번 트레킹은 총 5명이 함께합니다. 저와 딸, 그리고 가이드와 가이드의 조카, 마지막으로 포터까지 5명이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네팔 출발을 일주일 앞두고 가이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조카 딸도 이번 트레킹을 함께 가고 싶어 한다며 동행해도 괜찮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저와 딸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같이 가자고 흔쾌히 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카라 관광도 가이드의 조카와 함께합니다. 사실 이 가이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같이 트레킹을 했던 인연이 있고 그래서 이번 여행도 다시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잠시 가이드를 소개하자면 정식 트레킹 가이드 자격증은 물론이고 클라이밍 자격증까지 보유한 경험 많은 가이드입니다. 에베레스트 8,000m 고도 등반 경험도 있습니다.
언젠가 아일랜드 피크나 메라 피크 같은 고산에 도전하게 된다면 그때도 아마 우리는 다시 함께 걷고 있을 겁니다. 이번 트레킹은 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품디코 시바 사원을 둘러봅니다. 포카라 시내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 조용히 서 있는 시바 신상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산으로 들어가기 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어서 굽테스와라 동굴로 향합니다. 밝은 햇빛 아래에서 어둡고 습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밖과 안 전혀 다른 세계를 오가는 하루입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데비스 폭포입니다. 거세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보며 자연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그리고 국제산악박물관에 들릅니다. 히말라야의 역사와 수많은 등반가들의 이야기, 내일부터 우리가 걷게 될 산들이 결코 가벼운 곳이 아니라는 걸 조용히 알려주는 공간입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관광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짐을 다시 점검하고 내일 걸을 길을 떠올리며 일찍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부터는 산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오늘 출발이네. 싫을 것 같은. 한국에는 싫을 것 같았었는데 오니까 막상 좋아. 막상 좋아? 드디어 대망의 트레킹 데이입니다. 오늘은 포카라를 출발해 고레파니까지 이동하는 날입니다. 보통은 반탄티까지 지프를 타고 간 뒤 그곳에서부터 고레파니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지프를 타고 고레파니 숙소까지 바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트레킹, 조금이라도 체력을 아끼고 첫날을 무리 없이 시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아마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기록 중에서도 이 방식은 처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누가 더 많이 걷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걷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방식으로 히말라야에 들어갑니다. 반단티를 지나서 고래바니까지 10%. 반단티를 지나 고레파니까지 갑니다. 보통 트레커들이 여기서부터 걸어 올라갑니다. 저 앞에는 퍼밋 체크하고, 저 가이드님은 퍼밋 체크하라고 하고, 지프를 타고 고래파니까지. 퍼밋 체크를 하고 다시 지프를 타고 숙소까지 올라갑니다. Siguro, kumusta ang Tatopan Nikil? 따도파니까 일로. 예. 그러니까 따도파니에서 넘어오는 거니까. 지프에서 내려 불과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고레파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숙소에 도착합니다. 긴 이동 끝이지만 몸은 아직 여유가 있고 숨도 크게 차지 않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첫 트레킹 날, 이 정도의 시작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좋습니다. 타올라기. 숙소에 도착해 잠시 점심을 먹고 몸을 풀 겸 고산 적응을 하기로 합니다.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해발 3000m 지점까지 가볍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계획입니다.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산에서는 이런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몸이 먼저 산을 알아가도록 합니다. 고고고고. 내려가자. Where from? Hi, Where from? I'm from Korea. North? South. North Korea? South. South. 내일 올라갈 봉우리가 걱정된다. 저 길이. 내일 올라갈 산을 바라봅니다. 아름답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모습입니다. 슬슬 트레킹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였다면 아마 아무 생각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옆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에 가깝습니다. 잘 올라가고 무사히 내려오는 것, 그게 이번 트레킹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해발 3,000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옵니다. 몸은 조금 무겁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아집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산의 시간, 말없이 서서 노을이 산에 닿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노을이 깊어지자 산들이 하나둘 색을 바꿉니다. 안나푸르나 사우스, 히운출리, 그리고 다올라길이 차갑게만 느껴졌던 설산이 붉은 빛을 머금고 잠시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내일은 저 산들을 향해 걸어가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바라보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냥 무산병인 줄 아빠가 깜짝 놀랐잖아. 나 놀랬어. 나 놀랬어. 체해가지고 그냥 놀랬어. 멀쩡해졌구나. 멀쩡해지고 발발거리고. 소화되면 뭐 하나 시켜서 먹어. 그러면 떡국 먹을래? 딸의 깜짝 이벤트가 있었지만 다행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올라길이 방향의 북쪽 은하수를 보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푸닐 전망대로 출발합니다. 고도 3,000m를 넘어서자 딸아이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으로 힘들어합니다. 고산병으로 보이진 않지만 몸 상태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가이드와 딸아이는 숙소로 복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이드의 조카인 사비나와 함께 푸닐로 향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각자 무사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푸닐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일출은 시작되고 있었고 붉은 빛이 산들을 하나씩 깨웁니다. 천천히 차갑던 산들이 색을 입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풍경은 딸아이와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행이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며칠 뒤 안나푸르나 일본계 비치는 일출만큼은 꼭 함께 보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푸닐 전망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하산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 흐름에 맞춰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제는 풍경보다 마음이 더 빨라집니다. 빨리 내려가서 딸아이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 일정을 차분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 잤어? 이거 숨 쉬는 건 괜찮아? 그거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겠지? 어? 오늘은 총 12km를 걸어야 합니다. 히말라야의 길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타다파니,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어제의 걱정과 오늘 아침의 변수들,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한 뒤 우리는 다시 길 위에 섭니다. 정상보다 중요한 건 하루를 끝까지 걷는 것. 오늘도 그 목표 하나로 걸어갑니다. 무섭다고 소리 막 내고 하면 안 돼? 말은 원래 겁이 많어. 말 타봤잖아 어렸을 때. 승마 해봤지? 어제 점심을 먹고 해발 3,000m까지 고산 적응을 하러 올라가던 중 딸아이가 갑자기 체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고산이 온 줄 알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일찍 잠이 들었고 새벽에는 푼힐로 향하다가 숨쉬기 힘들다며 다시 내려왔습니다. 고산 증상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빈속에 에너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높은 고도로 올라가려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또 하나의 이벤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위에서 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가이드의 조카 사비나와 딸아이를 해발 3200m 언덕까지 말을 태워 올려보내기로 합니다.
히말라야에서 말을 타본다는 것, 이 또한 잊지 못할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이드와 저는 1시간 넘게 걸리는 그 언덕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기로 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곳을 향해 오릅니다. How much? 3,000. 아이들이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저는 첫 번째 휴식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속도는 다르지만 향하는 곳은 같습니다. 숨을 고르며 위쪽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아침에 올랐던 푸닐이 보입니다. 오늘은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오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Tornado? Oh. It's tornado? Yes. It's just small. Oh, it's. Oh, look. Ooh. Ooh. But the big one tornado is very dangerous. Yes. It's my first time at sea. Oh. 아이들이 토네이도를 보고 놀라서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정상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 먼저 딸아이의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절반은 해낸 기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길 위에 섭니다. 오늘의 목적지 타다파니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해발 3200m에서 2500m까지 고도를 내렸다가 다시 2700m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앞으로 5시간, 오늘의 일정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산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걸어갑니다. 유튜브 영상들에서는 아까 그 언덕이 마치 끝처럼 보였습니다. 거기까지만 오르면 이제 내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산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언덕을 하나 더 올라가야 합니다. 결국 해발 3200m까지 고도를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는 길입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고도를 힘들게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브 영상들에서도 이 구간이 자세히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촬영이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히말라야는 카메라 밖에서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발 3200m 언덕을 넘어 한참을 내려오다 보면 고도 약 3000m 지점에 있는 데우랄리 마을이 나타납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이곳이 오늘은 반가운 쉼터입니다. 잠시 배낭을 내려놓고 숨을 고릅니다. 아직 갈 길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마을 반단티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걷다 쉬고 다시 걷는 반복. 히말라야는 그 단순한 리듬 속에서 하루를 완성해 갑니다. 몇 시간을 급경사 내리막으로 내려오다 보니 다리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새벽에 일어나 푸닐 전망대를 시작으로 하루 종일 걷고 또 걷는 일정, 생각보다 훨씬 쉽지 않습니다. 7박 8일 트레킹 중 오늘이 가장 힘든 일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단티에 도착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점심이 먼저입니다. 나마스테. 여기서 밥 먹어요? 네. 오케이. 점심을 먹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길 위에 섭니다. 오늘의 목적지 타다파니까지 가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내리막을 또 한 번 내려갑니다. 이미 다리가 풀린 상태에서 내리막은 생각보다 더 힘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분 정도의 급격한 오르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오른다. 히말라야는 늘 그렇게 쉽지 않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의 끝이 저 위에 있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또 한 걸음 올라갑니다.
체력이 바닥을 찍을 때쯤 드디어 타다파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총 12km를 걸었습니다. 짧지 않은 거리였고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일은 촘농까지 가야 하는 일정입니다. 또 다른 오르막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과연 내일도 무사히 히말라야를 걸을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든 괜찮아. 네 손잡고 걸으면 다 좋아. 햇살 아래 너의 웃음 빛나는 눈 매일이 새로워 우리 둘만의 순간들. 나보아 빨리 꿈은 너와 함께 세상 구석구석 우리 발자국 남겨. 작은 손을 꼭 잡고 걱정은 없지. 함께 떠나는 이 길 행복해 우리야. 시작돼 모든 순간이 선물 같아. 웃음과 안내가. 네. See you. See you. 오늘은 타다파니에서 출발해 추일레를 지나 촘농까지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푸닐에서 시작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로 이어지는 이 트레킹 코스에서 어제가 가장 힘든 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히말라야에서는 늘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산은 항상 예상 밖의 길을 보여준다는 것을요. 과연 오늘은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 지금 하나도 안 힘들어? 추일레까지 43분 걸렸어. 쉴 거 쉬면서 와서. 오늘은 총 10km를 걸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추일레까지 계속 내리막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고도를 올려 오늘의 목적지인 촘농으로 향합니다. 해발 2690m에서 1500m까지 고도를 낮춘 뒤 다시 2300m대에 있는 촘농 숙소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오른다. 히말라야에서는 아주 익숙한 하루의 패턴입니다. 거의 1시간 50분 동안 내리막을 내려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길을 따라 계속 내려옵니다. 고도는 해발 1900m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니 무릎이 슬슬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릎이 터질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에서는 오르막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리막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이제 다시 고도를 올려야 합니다. 해발 1900m까지 내려왔으니 다시 약 400m 정도를 올라가야 합니다. 내려오는 동안 무릎이 힘들었다면 이제는 숨이 차오를 차례입니다. 히말라야의 길은 항상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도 오늘의 목적지인 촘농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우리 발자국 남겨. 작은 손을 꼭 잡고 걱정은 없지. 이 길이 행복해 우리야. 이곳에서 잠시 점심을 먹고 다시 출발하기로 합니다. 다리가 많이 지쳤지만 그래도 갈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촘농에 도착해서 딸아이가 좋아하는 백숙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힘든 하루 끝에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한 끼, 그 생각 하나로 다시 길을 나섭니다. 바람에 부는 목소리가 들려.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 세상 끝까지라도 너와 갈 수 있어. 바보 아빠의 꿈은 너와 함께. 음메. 우리 발자국 남겨. 음메. 꼭 잡고 걱정은 없지. 어? 봐. 대답하잖아. 매. 매. 쟤를 도망가게 해볼까? 어? 다 도망가잖아. 간다 뛰어서 간다 뛴다
왜 애를 엄청. 야, 한국에서 미친놈 왔다. 도망가라. 훈일 ABC 코스에 계단이 3만 개라 하던데 지금까지 얼마나 왔을라나? 어? 아니, 계단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 촘롱. 점심을 먹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몇 시간을 산길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며 걸어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계속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촘롱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보이던 마을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의 끝이 보입니다. 언덕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숙소를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숙소에 도착해 배낭을 내려놓고 짐을 풉니다. 오늘 하루의 무게가 이제야 조금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촘롱 마을에 있는 작은 베이커리로 향하기로 합니다. 사실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히말라야 한가운데서 맞이하는 생일, 조용하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산에서는 며칠 동안 머리를 제대로 감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에게는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샴푸를 하나 챙겨왔습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머리를 정리합니다. 길 위에서는 이런 작은 준비 하나가 하루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드디어 딸아이가 좋아하는 백숙을 준비합니다. 히말라야 산속에서 장작불로 천천히 끓여내는 백숙,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라 더 기대가 됩니다. 하루 종일 산길을 걸어온 뒤에 먹는 따뜻한 음식,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또한 아이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하나의 추억이 되겠지요. 우와. 오. 되게 크다. 오늘의 하루는 따뜻한 백숙 한 그릇으로 마무리합니다. 길었던 산길과 지친 다리도 이 한 끼 앞에서는 잠시 잊혀집니다. 히말라야에서 보내는 또 하나의 하루, 조용히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디로 가든만 괜찮아 네 손잡고 걸으면 다 좋아 햇살 아래 너의 웃음 빛나는 눈 매일이 새로워 우리 촘롱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트레킹 4일차입니다. 오늘은 도방까지 약 11km를 걸어갈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약 9시간 정도 이동하게 됩니다. 푸닐에서 시작된 이 트레킹 코스도 오늘부터는 진짜 안나푸르나 코스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 구간부터를 안나푸르나 신성한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신들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반 이후부터는 육고기를 가지고 올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곳부터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산을 걸어야 합니다. 숙소를 출발해 약 50분 정도 내리막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퍼 시누아까지 약 2시간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그 2시간이 지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푸닐에서 시작해 촘롱까지 오는 동안 제대로 먹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해외에 나오면 항상 물갈이를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물을 조심해서 다행히 배탈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몸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2년 전 마르디 히말과 물대 트레킹에서는 물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코감기와 맞지 않는 음식 때문에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고고 잠잠 잠잠 잠잠. 천천히. 언제나 널 위해 이 길을 걸을게. 이제 어퍼 시누아까지 약 2시간을 올라가야 합니다. 현재 고도는 해발 1870m, 여기서 2350m까지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로 보면 480m, 하지만 몸이 지쳐 있을 때의 고도 480m는 생각보다 훨씬 길게 느껴집니다. 아마 오늘 코스 중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걸음씩 올라가 봅니다. 이제 반 왔네. 어퍼시누아까지. 지우야, 네 엄마 보면 와 예쁘다 이러겠다. 여기까지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어서 오십시오. 여기에서 한국 음식 팝니다. 한국 라면, 김치찌개, 백수, 김치, 기타, 바이올린, 드럼. 하산하는 날 묵을 숙소 앞에서 헛소리를 하며 쉬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든 난 괜찮아. 네 손잡고 걸으면 다 좋아. 햇살 아래 너의 가슴 빛나는 매일이 새로워. 현재 고도는 약 2187m입니다. 출발한 지 약 2시간 16분 정도 지났습니다. 조금씩 고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10분 정도만 더 올라가면 어퍼 시누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퍼시누아에서 점심 먹고 아빠한테 오는 게 아니라 너한테 오네. 이제 밥 먹을 준비하는 거야 이제. 뭐 더 먹을까 싶어서. 식사하러 오셨어요? 영씨. 감사합니다. 오, 젓가락이다. 예, 맛있게 드세요. 점심을 먹은 어퍼 시누아에서 우리가 갈 곳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목적지인 도반 로지들이 보입니다. 한둥이 잠잠. 점심을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한동안은 평지처럼 느껴지는 길을 걷습니다. 오랜만에 숨을 조금 고를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히말라야의 길은 늘 그렇듯 잠시의 평온 뒤에 다시 고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100m 정도의 고도를 다시 올라갑니다. 지우야, 힘들어? 저거? 뒤에서 보면 엄청 힘들어하는 것 같아. 저 앞에 가면 쉴 수 있을 것 같아. 헬기장 같아. 널따한 거 보니까 헬기장 같아. 쉰다니까 저 빨리 가는 거 봐.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길을 걷습니다. 평지처럼 보이는 길을 약 15분 정도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오르막이 나타나고 또 평지 같은 길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오르막과 평지가 번갈아 나타나는 길, 히말라야에서는 아주 익숙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해발 약 2450m 지점에 도착하면 갑자기 급격한 내리막이 20분 정도 이어집니다. 고도는 약 봤어? 150m를 한 죽음의 번에 뚝 내리막. 떨어뜨립니다. 지금은 편하게 내려가지만 이 구간은 하산할 때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그때는 30분 넘게 올라가야 하는 말 그대로 마의 구간입니다. 급경사 내리막을 천천히 내려온 뒤 다시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약 20분 정도 계곡길을 걷다 보면 작은 마을 하나가 나타납니다. 반부. 촌농에서 약 8km 정도 걸어온 지점입니다. 깊은 계곡 속에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이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길을 준비합니다. 반부 마을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길을 나섭니다. 오늘의 숙소가 있는 도반까지 가야 합니다. 현재 고도 약 2300m에서 2490m까지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처음 1시간은 계속 오르막이 이어집니다. 지친 다리를 다시 움직이며 천천히 오늘의 마지막 길을 올라갑니다. 왜 불어? Oh, namaste. South Korea. 오, Namaste. I'm North Korea. Oh, no. 아이들이 지칠 때마다 저는 조금 앞서 걸어가 장난도 치며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힘든 산길에서도 이런 작은 웃음이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마 이 순간들도 아이에게는 아빠와 함께한 재밌는 추억으로 남겠지요.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즐겁게 길을 걷다 보니 어느덧 오늘의 목적지인 도반에 도착했습니다. 웰컴 투 도반. 안녕. 도반에 도착한 뒤 작은 이벤트가 하나 안녕. 있었지만 오늘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루 종일 산길을 걸어온 탓에 몸도 마음도 이미 휴식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내일로 잠시 미뤄두고 우리는 다음 여정을 위해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든 난 괜찮아 네 손잡고 걸으면 다 좋아 햇살 아래 너의 웃음 빛나는 단대반. 예. 오늘도 아침 일찍 길을 나섭니다. 해발 2490m 도반 숙소에서 출발해 3200m에 있는 드랄리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총 거리는 약 6km, 중간에 있는 히말라야 마을에서 충분히 쉬어가며 올라갈 계획이라 전체 이동 시간은 약 6시간 정도를 예상합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고산 구간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충분히 쉬어가며 천천히 걷기로 합니다. 저는 3200m까지는 고산 증상이 없다는 경험이 있지만 아이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 보려 합니다. 이제 이곳부터는 조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말이나 그 어떤 동물도 올라갈 수 없는 신성한 영역. 이곳부터는 육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을 오르는 방식도 머무는 태도도 조금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더 신중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세 바퀴 도는 거. 종 치면서 땡땡 치면서 이렇게 신께 내가 왔다 알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 바퀴 세 바퀴 도. 신성한 영역의 입구에 있는 작은 사당 앞에 잠시 멈춥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 길을 오르게 되었음을 알리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조용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시작부터 계단 오르막이 이어집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는 점점 얇아지고 산소량은 조금씩 희박해집니다. 이제는 한 번의 호흡이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쉬며 한 걸음씩 올라갑니다. 숙소에서 출발한 지 약 1시간 30분. 계속되는 오르막을 묵묵히 올라가다 보니 저 멀리 익숙한 형태의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다리가 내 드디어 다리가 아니야. 히말라야 마을의 롯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치기 시작할 때쯤 히말라야. 나타나는 작은 쉼의 신호,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돼. 15분 정도. 드디어 히말라야 롯지들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카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잠시 머물기로 합니다. 간단한 음식과 따뜻한 음료를 먹으며 한참을 쉬어갑니다. 오늘은 거리가 짧은 대신 사비나?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고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몸에 맞춰 조금씩 올라가는 것, 그것이 고산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1시간 넘게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제 오늘의 목적지인 드랄리 마을로 향합니다. 몸은 조금 가벼워졌지만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전의 휴식 덕분에 다시 걸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다시 올라갑니다. 현재 고도는 약 2860m입니다. 아직 고산 증상은 없지만 산소가 점점 부족해지는 구간입니다. 계단길을 오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포카라에서 걸린 그래, 코감기 때문에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 호흡을 하며 올라가려니 솔직히 조금 버겁습니다. 앞으로 고도 약 300m를 이런 계단길로 더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만 힘든 건 아닌가 봅니다. 네팔 트레커들도 중간중간 쉬어가며 같이 올라갑니다. 이곳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멀리 오늘의 숙소 드랄리가 보입니다. 동굴 지나서부터는 빙판. 동굴을 지나면서부터 길 위에는 빙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미끄러운 길이 아니라 더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 시작됩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코스에는 특히 위험한 구간이 두 곳 있습니다. 하나는 드랄리 숙소 앞쪽,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간 뒤쪽에 있는 눈사태 구간입니다. 몇 년 전 이곳에서 발생한 눈사태로 한국인 등산객들이 목숨을 잃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멈추지 않고 빠르게 지나가야 합니다. 언제 눈사태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눈사태 첫 번째 구간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다행히 트레킹을 하는 동안 눈이 오지 않아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곳이기에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눈사태 구간을 지나자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인 드랄리에 도착했습니다. 드랄리에 도착해 이제는 푹 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숙소에는 중국인 단체 트레커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숙소는 순식간에 조용함과는 거리가 먼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하루 산에서 느꼈던 긴장과 고생하셨어요. 피로가 이곳에서 안내봐. 다르게 이어집니다. 제발 내일은 같은 롯지가 아니길 바라며 조용히 잠을 청해봅니다. 어디로 가든 난 괜찮아 네 손잡고 걸으면 다 좋아 햇살 아래 너의 웃음 드디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로 향하는 날입니다. 해발 3200m 드랄리에서 출발해 4130m에 있는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갑니다.
총 거리는 약 8.3km. 중간에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에서 충분히 쉬며 고산 적응을 한 뒤 다시 정상으로 향할 계획입니다. 전체 이동 시간은 약 8시간. 오늘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우야. 겨. 왜? 겨. 괜찮은데? 겨. 숨안 쉬려고? 아, 겨. 마을을 벗어나자 다시 눈사태 위험 구간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서양 트래커들은 울타리를 넘어 위험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때 가이드가 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돌아가자는 사인입니다.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길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이 여행을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항상 여행이든 등산이든 마지막은 집에 무사히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모든 여정이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돌아가는 길이 단순한 우회로가 아닙니다. 산을 하나 넘어야 하는 코스입니다. 해발 3200m. 이미 호흡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산을 하나 넘어야 합니다. 피로도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게다가 이 구간은 해가 잘 들지 않는 응달입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금세 몸이 식어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쉴 수도 없습니다. 그저 계속 걸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좀비처럼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람이 불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몸에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푸닐에서부터 입에 맞지 않는 음식과 포카라에서 걸린 코감기. 계속 버티면서 올라왔던 체력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는 계란 하나, 점심에는 신라면 반 개, 저녁에는 감자튀김 몇 개. 먹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걸어오다 보니 체력은 이미 바닥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코감기로 숨까지 제대로 쉬지 못하니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버거워집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저 다시 발을 내딛어 봅니다. 아니. 아니야. 천천히 가면 돼요. 배낭이 든 것도 없어요. 아니, 산소는 카메라만. 나중에 MBC 힘들면 맡길게요. 배낭이 든 것도 없어요. 우회로를 돌아 다시 정상적인 트레킹 코스로 진입했습니다. 양옆으로는 어마어마한 산들이 벽처럼 서 있고 그 사이 좁은 협곡을 따라 걸어갑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차가운 길. 몸은 이미 지쳐 있고 추위까지 더해지니 더욱 힘이 듭니다. 지금은 그저 하나만 바랄 뿐입니다. 태양이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비춰주기를. 그래야 잠시라도 앉아서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걷다 보니 바닥에 제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림자가 보인다는 건 태양이 드디어 저를 비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갑던 길 위에 조금씩 햇빛이다. 공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햇빛 있는 데서 숨이 안 쉬어. 어? 숨이 안 쉬어. 아, 햇빛 있는데.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출발합니다. 하지만 해발 3,400m, 한 걸음 한 걸음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발을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드랄리에서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까지는 보통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속도로는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한국 기준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산책로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발 3,400m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길은 마치 설악산 봉정암 깔딱고개를 오르는 것처럼 힘들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려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발보다 호흡이 더 중요합니다. 숨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다시 걸어갑니다. 호흡에만 집중하며 걷다 보니 저 멀리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첫 번째 휴식처인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가 눈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저 저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다시 발을 내딛습니다. 저곳에서 점심을 먹고 몇 시간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에서 바라보는 마차푸차레다.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잠시 넋을 놓고 주변을 바라봅니다. 점심을 먹으러 롯지 안으로 들어갔다가 전기장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이곳에서 하루 더 머물고 싶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늘의 목적지는 아직 위에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언덕, 저기까지만 가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이드가 말합니다. 저 언덕을 넘고 또 하나를 더 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하나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 그래도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언덕 하나씩 넘어갈 뿐입니다. 누군가 폐를 쥐어짜는 듯한 고통 속에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은 점점 짧아지고 다리는 이미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길었던 시간, 수많은 오르막, 그리고 버텨낸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곳에서 하나로 이어집니다. 힘들었던 만큼 그 어떤 풍경보다 더 깊이 가슴에 남습니다. 도착! 롯지에 도착을 해서 안나푸르나에 비추는 노을을 보며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다음 날 아침, 타르초에 각자의 소원을 담아 조용히 베이스 캠프에 걸어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깃발이 흔들리고 그 안에 담긴 마음들도 함께 하늘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기다립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천천히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황금빛 아침이 이곳을 물들이기를, 그리고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빛이 들어오니까 저기 이제 막 수증기 같은 게 올라오지? 쟤 뭐야? 저게 구름이 되는 거야. 진짜 카메라로 안 당긴다. 안 당기지? 오빠 나 이거 멋진 거 보여줘서 고마워. 나 이렇게 멋진 거 보여줘서 고마워. 이모하고 고모한테도. 언제나 널 위해 이 길을 걸을게. 햇살 아래 너의 웃음, 빛나는 눈, 매일이 새로워 우리 둘만의 순간들. 나고와 빨리 꿈은 너와 함께 새로운 곳에 우리 발자국 남겨. 작은 손을 꼭 잡고 걱정은 없지. 이제 아침을 먹고 다시 길을 나설 시간입니다. 정상에 도착했다고 해서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해발 4130m에서 2100m까지 거의 2000m를 내려가야 합니다. 거리로는 약 20km. 올라올 때와는 또 다른 의미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긴 여정을 되돌아가는 길, 다시 천천히 한 걸음씩 내려가 봅니다. 이제 내려가기 전에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가슴에 이 풍경을 천천히 담아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이곳에 올 수 있기를 바라보며 이제 다시 길을 나섭니다. 9시간이 넘는 시간, 20km의 거리, 긴 하산이 시작됩니다. 어디로 가든 난 괜찮아. 네 손 잡고 걸으면 다 좋아. 햇살 아래 너의 웃음, 빛나는 눈, 매일이 새로워. 우리들만 트레킹이 끝나고 마음에 우리는 들어? 다시 포카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어봅니다.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소소한 쇼핑도 하고 아이와 함께 폐와 호수 위를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호수 한가운데 작은 섬에 내려 잠시 조용한 시간을 보내봅니다. 산에서의 시간과는 또 다른 평온한 여행의 순간입니다. 아직도 공사 안 해. 씨. 여기 2년 전에 왔을 때나 지금 왔을 때나 공사는 똑같이 안 해. 아직 공사 안 끝났나 보네. 이제 포카라에서의 일정도 마무리합니다. 짧았지만 여유로웠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다음 목적지는 카트만두. 여행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길었던 여정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 도착하자마자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세우얀부나트 사원으로 향합니다. 흔히 몽키 템플이라고 불리는 이곳. 2년 전 저는 이미 카트만두의 주요 관광지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이 구석구석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딸아이에게 네팔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일찍 박타푸르로 향했습니다. 이곳 역시 2년 전 이미 한 번 방문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른 시간에 도착해서인지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조용한 거리와 고요한 사원들, 곧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유롭게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유네스코 유산을 다시 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딸아이에게 이곳의 명물 왕의 요거트라 불리는 주주더히를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작은 한 그릇이지만 이곳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음식, 이 경험 또한 딸아이에게는 오래 기억에 남을 하나의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거랑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주더이야. 이거 왕이 진짜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꽁쳤다니까. 분명히. 그래서 왕의 요거트야. 박타푸르에 와야 돼. 이거 먹을래. 박타푸르 구경 온 게 아니라 이거 먹으러 온 거야. 지우야, 이게 뭔지 알아? 술병, 저금통. 저금통. 돈. 어. 돈 모으면 깨는 거야? 한국도 그랬어, 옛날에. 돼지저금통 깼잖아. 돼지저금통. 더르바르 광장에서의 시간도 이제 마무리됩니다.
천천히 골목을 걸으며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의 손길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아봅니다. 흙이 그릇이 되고 시간이 작품이 되는 곳, 그 풍경을 뒤로하고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섭니다. 다음 목적지는 파탄, 또 다른 역사와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파탄 더르바르 광장에 도착해 먼저 뮤지엄을 둘러보며 이곳의 역사와 문화를 천천히 살펴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쌓여 있는 공간, 조각 하나, 건물 하나에도 이곳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특별한 존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합니다. 바로 파탄 쿠마리, 살아있는 여신이라 불리는 존재. 잠시 후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쿠마리를 접견하고 조용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말없이 그 자리를 나와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제 하루의 끝을 향해 우리는 숙소로 돌아갑니다. 뒤에 해봐. 눈 감고, 눈 감고. 봐봐, 이거 봐. 봐봐, 뭐,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마지막 일정으로 파슈파티나트 사원과 부다나트 스투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네팔의 역사와 문화를 아이와 함께 천천히 느껴봅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이번 네팔 여행을 몽기 템플하고 마무리합니다. 천지 차이지? 아이는 네팔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항상 여행을 가면 하루만 지나도 집에 가고 싶다고 하던 아이가 이번에는 오히려 집에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여행이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나 봅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네팔 여행을 기약합니다. 이 영상을 여기서 마칩니다.